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저는 홍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김효은입니다. 와! 해피 뉴 이어! 뿌이.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 관련 소식들을 좀 네. 전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사회 관련 뉴스를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 맞아요. 또 어떤 네. 사건 사고가 있을지도 맞아요. 모르고 그래서 사실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1월 27일에요. 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가 678명이었어요.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이런 산업재해 사고 있었을 때 네. 몇 번 방송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을 했었죠.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라고 함은 노동자가 업무 도중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해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이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도 적용을 2년 뒤로 미뤘어요. 사실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또 직업성이 인정되는 질병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월에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7년여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광복 이후에 남한 단독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무장봉기를 군사, 경찰, 우익단체가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 주민 상당수가 폭도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인데요. 사건 발생 74년 만에 이루어진 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법의 시행이 의미가 있는 거는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 희생 사건 중에 최초로 입법적 보상이 가능하게 된 조치이기도 해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희생자 1인당 최대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가져와 봤고요. 6월에 시행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듣동러분들이 또 많이 실감을 하게 되실 제도일 거예요. 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비닐처럼 돈 받고 받아가시는 건가 본데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형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에서 이제 음료를 주문하잖아요. 만약에 테이크아웃을 할 거면 이제 플라스틱 컵에 담아서 주는데 그 커피를 주문할 때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회용 컵에 대한. 그런 다음에 음료를 다 마시고 내가 컵을 매장에 다시 돌려주면 그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그래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법이 시행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2003년에 도입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2008년에 MB 정부 이후에 좀 폐지가 됐었는데 이 제도가 14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겁니다. 2020년에 통과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서 시행되는 제도고요. 환경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돼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이 되면 온실가스를 66%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소비자가 반환받지 않은 보증금은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품을 재활용하고 또 폐기 처분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4월에는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다시 또 금지가 됩니다. 원래는 2018년 8월에 금지가 됐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이게 잠시 일시 허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4월부터는 좀 다시 금지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뭐 머그잔이나 텀블러 같은 다회용 컵을 써야 하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뭐 플라스틱 접시나 수저도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재는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에서만 금지가 됐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또 우산 비닐 사용하는 거나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11월부터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들 체감을 하게 되실 제도인 네. 것 같고요. 제가 또 준비한 사회 관련 일정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나는 기자님. 소식들이 가득 찬 문화 예. 스포츠. 신나는 소식들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문화 스포츠 부문 우선 올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2월 4일에 개최가 됩니다. 얼마 안 네. 남았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각 방송국마다 그 해설자들 라인업을 다 공개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작년 여름에 그 코로나 한가운데서 열렸던 도쿄 올림픽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열심이었잖아요. 네. 진심으로 봤죠. 네, 그때 정말 코로나로 지쳐 있었던 우리 국민들을 그 선수들의 그 굵은 땀방울로 위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굵은 땀방울. 굵은 땀방울.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 역시 또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게 오미크론이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의 어떤 그런 인권 탄압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뭐 캐나다, 호주 등이 선수단 외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네. 않는 외교 보이콧을 네.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치러질지 좀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11월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올해 진짜 큰 그러네요. 스포츠 대규모 행사가 2건이나 열린다는 거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얘기를 또 좀 해보죠. 2022년에도 진짜 쟁쟁한 컨텐츠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OTT 대전이 이제 뭐 더 불붙을 예정이고요. 네. 이제 관건은 과연 누가 제2의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거든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20%에서 40% 정도 늘어난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그 성장세가 좀 둔화하고 있어요. 워낙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가입자를 서로 뺏느냐, 뺏기느냐, 뭐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누가 볼만한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느냐, 이게 참 중요해질 것 같아요. 사실 뭐 시청자들이야 너무 좋죠. 네, 콘텐츠들의 퀄리티가 다 올라가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작을 몇 개를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선 넷플릭스 네. 기묘한 이야기 시즌 4가 나옵니다. 여름에. 기대돼요. 그리고 브리저튼 2가 3월에 나오고요. 또 우리 이현 기자가 좋아하는 더 네. 크라운. 빨리빨리 만들라고. 시즌 5가 11월에 나온다고 하고요. 11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도 정말 쟁쟁한 게 많은데요. 일단 제가 아마 1분기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실시간 정주행 했었거든요. 웹툰을 또 웹툰. 보셨군요. 네. 요거는 이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그 한 도시 속의 고등학교에 고립된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의 집 한국판이 또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희애 문소리 주연의 정치 드라마 퀸메이커가 저 이거 플로에서 김효은 기자가 문소리 배우님 편 했을 때 너무 기대됐어요. 이 얘기 맞아요. 듣고. 예. 네. 그리고 티빙의 2021년에 완전 히트작이었던 술꾼 도시 여자들 시즌 2하고 네. 또 유미의 세포들 시즌 2가 나온다고 나와야지. 합니다. 네. 재밌겠네요. 그리고 이제 애플 TV 플러스의 파친코라는 요 굉장히 그 외신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윤여정 선생님이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4대에 걸친 한국인 이민 가족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민호 배우가 같이 출연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영화 라인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대작들이 개봉 일자가 많이 밀리면서 2022년에 폭발한다라는 느낌도 좀 받게 되는데요. 불꽃놀이구나. 네, 일본의 거장 감독이죠. 고레다 히로까지 감독이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과 만났습니다.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 배우까지 출연하는 브로커라는 작품이 이거 있어요. 너무 네, 궁금해요. 베이비박스 내용에서 영감을 아, 받았다라고 아, 했던 저희 맞다. 2021년에 힌트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궁금하다.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찬욱 감독님께서 탕웨이와 함께 작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작품. 네, 이게 나오고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다미 배우가 주연을 했었던 여성 액션 영웅서사 마녀의 속편 마녀 2가 드디어 거의 몇 년 만에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류승환 감독님이 밀수라는 범죄 활극으로 돌아오는데 김혜수, 염정아 투톱이래요. 멋있네요. 봐야겠죠, 이런 건. 그리고 남이란 배우의 정직한 후보 2가 또 개봉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구나. 네, 이거 다 보면 이제 한 해가 다 가겠네요. 이거 너무 기대된다. 바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기대되네요, 정말, 한 해가. 올해에도 앞으로 재미있고 생생한 뉴스들 많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